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해두고 싶다. 세 번째 편 가지고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 뵙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훨씬 깊은 절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챕터가 3 챕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엄중한 자기 구제. 그리고 두 번째가 생애 한가운데에서. 세 번째 챕터가요. 죽음을 편안하고 친숙하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첫 번째 챕터 엄중한 자기 구제 중에서 61쪽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냉혹하자라는 내용의 주제 중에서 제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는 주제는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냉혹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훨씬 깊은 절망이 필요하다라고 꺼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이분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41세의 나이에 41세 나이 이 책을 썼는데 젊어서 결혼을 했고요. 시부모님하고 자기 친정 부모님하고 동시에 같이 모시면서 살았죠. 그래서 약 15년 이상 살고 나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고 리얼하게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훨씬 깊은 절망이 필요하다. 도대체 왜 이 저자는 우리에게 훨씬 깊은 절망감이 우리를 점점 성숙하게 나이 들게 하는데 필요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훨씬 깊은 절망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젊어서 꿈꿨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이루지 못한 것들이 꽤 많죠. 거기에서 깊이 절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한다는 게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이런 의미랑은 다르게 어느 정도 뭐라고 관망? 그죠? 내가 이루고자 목표했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 그다음 어떤 사람이 완벽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겪어보니까 얘도 사람이구나, 실수하는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구나라고 이해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그죠? 그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또 알아가는 거,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가는 거, 그 기타 등등의 온갖 것들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이상주의적인 꿈을 좀 꾸는 것 같아요.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고 저 사람은 배울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또 실망하고 예, 그러는데 이해하죠. 나이가 들면 이제 인간이니까 실수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해하고 용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고 나도 그랬고 나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던 때가 있었고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이렇게 꿈꾸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좀 깊이가 있어진다고 하나요? 그래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많이 절망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좀 더 성숙한 노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깊이 절망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어차피 우린 다 죽잖아요. 슬픈 얘기지만 그쵸? 쭈글쭈글해지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막 액티비티가 넘쳤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었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프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걸 당연히 겪잖아요. 근데 나는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100%, 100% 모두 다 늙고 죽습니다. 부귀영화를 떠나서 아무리 돈이 많거나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100%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절망하고 그랬을 때 진정으로 평안하게 죽음을 기꺼이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니컬 리얼한 얘기인데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이 저자와 함께 동의합니다. 자, 절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절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잔소리꾼이 된다고 이 저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사사건건 트집 잡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절망을 포기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절망해야 되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요구하고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든 행동이 결국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발버둥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숙하게 나이 든다는 거는 그런 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꿈꿨던 것들을 못 이루게 되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성숙한 노인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평안하고, 그죠? 그랬을 때 그 성숙한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늙을 건지 평안하고 관조하면서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볼 것인지 그 결정은 아마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가 예측했던 게 안 맞고 그리고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완벽하지 못하고 그러니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자 이렇게 저자는 이 챕터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냉혹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몫이니 그걸 내려놓고 잔소리하고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평안하게 절망할 건 절망하고 젊은 세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절망한 상태로 내려놓고 그죠? 받아들이고 그러니 상대방도 잘못했고 나도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도 잘못했으니 서로 용서하면서 평안하게 서로 살자.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많이 절망하고 그 절망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충분히 그죠? 그리고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좀 더 너그럽게 관망하는 그런 노년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